자, 이번에는 화학 반응식 이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8번까지 풀었으니까 오늘 9번부터 마무리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표는 탄화수소 X랑 CH5로 이루어진 화합물 Y의 완전연소 반응에 대한 자료래. 자, 일단 완전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완전연소 반응은 충분한 양의 산소와 모두 반응시킨다 라는 이야기였지, 그치? 그래서 그거를 떠올리면서 아래 표를 보도록 할게. 지금 화합물 X랑 Y가 있고 X는 구성원소가 CH 그리고 Y는 CH5인데 반응한 지금 O2의 질량이 각각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얘네들의 원자량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반응한 그 질량에 따라서 얘네들의 몰수도 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좀 보니까 얘네들이 256, 288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O2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얘네가 반응한 몰수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생성물의 질량을 보니까 미리그램 단위로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어떠한 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살펴볼 수가 있어. 자, 근데 우리가 탄화수소 그리고 탄소화합물의 연소에서 이 발생을 하는 공통적인 생성물이 CO2랑 H2O라고 했는데 얘네들의 이 몰수는 바로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탄화수소의 탄소 그리고 수소의 양에 의해서 얘네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첫 번째 화합물 X를 봤을 때 이 X의 생성물의 질량을 볼게. 그랬더니 CO2랑 H2O가 지금 55A 그리고 27A라는 질량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은 얘네들의 몰수비가 나오겠죠. 생성되는 몰수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이게 몇이야? 18이니까 27A 얘네들로 나눠주면은 발생하는, 얘를 완전 연소를 시켰을 때 이제 발생을 하는 CO2랑 H2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약분해서 구해보면은 우리가 5대 6이라는 비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 1몰을 연소를 시켰을 때 얘는 5몰 그리고 얘는 6몰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B로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딱 마침 봤더니 생성물의 총량이 11N이네. 그러면은 얘가 X가 연소가 돼서 CO2가 5N몰이 나왔고 H2O는 6N몰이 나왔다라는 것은 얘네들을 더해서 생성물의 총량이 11N이다 라고 우리가 둘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얘네들이 5 그리고 6만큼 생성이 된 거는 다 얘네들의 비례해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탄소 그러면 1몰 얘네들이 한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게 하나일 때 얘가 하나가 생성이 되니까 얘가 5만큼 생성이 되었다면 이 한 분자를 이루는 탄소의 몰수는 5몰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수소의 몰수는 얘가 한 분자당 지금 하나가 있는데 얘는 한 분자당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의 절반만큼이 이제 연소가 되면서 6만큼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생성이 될 때 개수가 여기가 6에 해당하니까 얘의 총 개수는 12가 되겠죠. 근데 얘는 이거일 수도 있고 사실 B이기 때문에 이거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2배가 된 거일 수도 있지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X의 실험식 양분의 Y의 실험식 양을 물어봤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정수비인 5대 12로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번째로 Y를 한번 구해볼 건데 이 Y는 위에 거랑은 조금 달라. 왜냐면 얘는 탄소 그리고 수소, 산소로 모두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면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내가 탄화수소일 때보다 더 조금 적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에 대한 질량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함께 해줘서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생성되는 CO2의 양과 H2O의 양은 결국 이 탄소랑 수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얘가 하나가 연소하면 하나가 생성되고 얘가 하나 연소하면 얘가 절반만큼 형성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도 역시 B를 한번 구해보면은 얘는 44분의 11B만큼 몰수가 생성이 되고 질량이 11B니까, 그리고 얘는 27분의 18이지 18분의 2B만큼 해서 생성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 B로서 우리가 구해보면은 9대 4의 비율로 생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보니까 문제에서 생성물의 총량이 13N으로 나왔네. 그러면 얘는 9N만큼 생성이 되고 얘는 4N만큼 생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더했을 때 얘가 13N이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탄소, 수소, 산소를 몇 대 몇 대 몇으로 얘네들이 원자 수비를 이루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탄소랑 수소의 개수는 찾기가 쉬워. 왜? 얘는 1몰이
연소가 했을 때 얘가 1몰이 생성이 되니까 얘는 9N몰만큼 있을 거고요. 그리고 H2O는 얘가 지금 4N몰만큼 생성이 되었다. 즉 얘는 8N만큼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이 산소의 몰수라는 거야. 자, 그럼 이 산소의 몰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그치? 지금 반응을 하면,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 그냥 대충 써볼게. CHO로 이루어져 있는 데가 반응을 완전 연소를 해서 하면은 CO2랑 H2O가 생성이 될 텐데, 여기에서 있는 산소의 몰수랑, 산소 원자의 몰수랑, 반응 전의 산소의 몰수랑은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반응 후에 산소 원자의 몰수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치? 얘가 지금 9N몰만큼 있다고 했으니까 산소 원자는 지금 이 분자에서 9N 곱하기 2, 즉 18N만큼 있었을 거고, 그리고 H2O에서는 그치 4N몰 곱하기 1만큼 있었을 거야. 즉 4N만큼 있었겠지. 그럼 반응 후 산소 원자의 몰수는 이 두 개를 더한 거니까 22N만큼 있었을 거야. 그치? 근데 지금 그러면 내가 얘를 이루고 있는 산소 원자의 몰수가 궁금해. 그러면은 내가 반응시킨 산소 원자의 산소 분자에서 산소 분자의 몰수를 구해서 산소 원자의 몰수를 구한 거를 뺀 만큼이 바로 얘가 이루고 있는 몰수가 되겠죠. 왜? 반응 전에 얘네들의 원자수랑 얘네들의 원자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할까 하고 봤더니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자료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산소 원자들이 지금 얘도 반응을 이렇게 시켰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도 이제 산소수 보존이 일어났을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반응 후에 산소 원자는 어떻게 구해? 그치? 여기에 5N에서 2 곱한 10N이고 여기에서는 6N에다가 1을 곱한 6N만큼, 즉 16N만큼 산소 원자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 얘는 8N만큼 있었겠죠. 그치? 자, 근데 얘네들의 지금 질량을 보니까 B를 봤을 때 8대 9의 비율임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내가 8N몰만큼 얘가 지금 8대 9라는 것은 어쨌든 얘네들의 그 분자량은 똑같잖아,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응하는 몰수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얘가 8N만큼 반응했다면 얘는 9N만큼 반응을 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반응을 시킨 얘가 바로 9N만큼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산소 원자의 몰수는 우리가 구했을 때 반응 후에 산소 원자의 몰수인 22N에서 여기에서 9이 18N만큼 뺀 만큼이 바로 이 분자를 이루는 산소 원자의 몰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4N몰만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숫자에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산소 원자의 몰수를 4N으로 구해준 거니까 얘네들의 실험식은 C9H8O4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구하는 게 뭐야? 바로 Y의 실험식 양분의 X의 실험식 양이기 때문에 X의 실험식 양은 탄소 원자의 원자량 곱하기 5 플러스 수소 원자의 원자량 곱하기 12. 얘가 바로 X의 실험식 양이 되죠. 그리고 Y는 탄소가 9개. 그리고 수소가 8개, 그리고 지금 산소가 4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서 나타내면은 5분의 2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텐데, 지난번에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 탄화수소, 그리고 탄소랑 수소로, 산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의 완전 연소 반응에서 생성되는 이 이산화탄소랑 물의 몰수는 누가 좌우를 한다? 그치. 내가 구성을 하고 있는 이 탄소, 수소가 바로 얘네들의 각각을 결정을 한다. 그러면 내가 얘가 반응시킨 몰수를 구했어. 그치. 그러면은 구성 원소의 원자수 비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Y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같이 껴있기 때문에 내가 반응한 산소 분자의 산소 원자의 몰수에다가 내가 구성하고 있는 이 산소 몰수를 더한 게 얘 반응 후에 생성된 이 산소 원자의 몰수랑 같아야 된다. 이 개념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원자수 보존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X랑 Y의 실험식을 각각 구하고 실험식량을 구하는 B를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 포인트는 탄화수소의 완전 연소 생성물에서 이산화탄소랑 물의 몰수는 얘네들이 결정을 한다. 이거를 연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랑 B가 반응을 해서 C를 생성하는 건데 지금 A에 대한 반응 계수는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A랑 B를 넣어서 반응시킨 실험 1, 2에 대한 자료고 반응물 하나는 당연히 모두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분자량은 A가 B의 2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A를 만약에 2라고 한다면 B의 분자량을 우리가 1이라고 일단 두고 풀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고 갈게. 자, 그러면 반응물의 질량이 지금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반응하는 이 B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의 일단 반응에 대한 반응식을 모르니까 첫 번째 실험에 대해서 반응식을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A의 분자량을 2, B의 분자량을 1이라고 했을 때 얘의 몰수는 2분의 W 몰이 될 거고 얘의 몰수는 1분의 W 몰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2분의 W만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두 다 반응을 하는 애가 무엇인지를 일단 찾아봐야 할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니까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가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여.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A가 1이었다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개수의 합이 전체가 같기 때문에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부피 차이가 없을 텐데 지금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응을 시켰을 때 반응을 시킨 몰수가 더 많아서 오히려 생성물에 대한 몰수가 더 줄어들어서 즉 얘네들의 반응에 대한 개수의 합이 2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고 2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얘가 A가 적어도 2 이상일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우리가 이 반응 개수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모두 다 반응을 하는 것은 A에 해당할 거야. 왜냐면 이 숫자도 1보다 더 큰데 그리고 반응하는 심지어 몰수도 작으니까 만약에 A가 1이었다고 해도 얘가 더 작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모두 다 반응을 하면 얘네들이 지금 A 대 1 대 2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W 그리고 얘는 2A분의 그냥 쓸게. A분의 W만큼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모두 다 반응했으니까 반응 후에 최종에는 없을 거고 그리고 얘는 지금 W 마이너스 2A분의 W만큼 남을 거고 얘는 A분의 W만큼 생성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몰수비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내가 반응시키기 전에 몰수는 지금 2분의 W에서 W를 더한 2분의 3W 몰일 때 지금 V리터만큼이었는데 근데 지금 내가 반응을 시켰어. 근데 아직 몰수는 모르겠지만 얘가 6분의 5 V리터가 되어야 된대. 그럼 얘들아 이렇게 부피가 6분의 5배가 되었으니까 몰수비도 어떻게 되어야 될까? 그렇지 6분의 5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얘가 4분의 5W가 되어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면은 우리가 A를 구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게 직감적으로 감이 오지, 그치? 그럼 이 몰수를 더한 게 4분의 5W 몰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등식을 풀어주면은 W 플러스 2A분의 W는 4분의 5W가 되므로 우리는 A가 2라는 것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넘기고 하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반응 개수를 일단 완성을 시켰네. 그러면은 이번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얘네들의 단위 부피당 질량값을 찾기 위한 과정을 나가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은 2A 플러스 B는 2C라는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완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A가 4W, B가 2W만큼 있을 때래.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분자량을 2대 1로 놔주기로 했으니까 얘는 2W 몰만큼 있는 거고 얘는 2W 몰만큼 있는 거겠네. 그치? 그러면 누가 다 반응할까? 그치? 2대 1로 다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다 반응을 하고 얘가 W 몰만큼 남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반응 후 1에서의 C의 단위 부피당 질량 그리고 2에서 C의 단위 부피당 질량 값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면 단위 부피당 질량 값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후의 총 부피 분의 C의 질량 값으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 질량 값은 이 C의 몰수에다가 C의 분자량을 곱하면 되는데 결국 1에서 2에서의 C의 분자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C의 몰수 그리고 1에서의 전체 부피만 우리가 같이 한번 구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지금 몰수 간의 관계를 마저 해서 나타내 보면은 얘가 4W 몰만큼 있고
EW몰만큼 있었지. 이거 2로 나눴으니까. 그리고 W몰만큼 있는데 여기에서 W몰, 그리고 EW몰만큼 생긴다. 그러면 반응 후에 얘는 W몰만큼 있고 얘는 EW몰만큼 있겠죠. 그치? 그러면 전체 반응 후에 몰수가 3W몰만큼 있는 건데 그러면 3W몰일 때는 얘네들이 몇 부피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그치? 지금 여기에서 살펴보면 그럼 W몰일 때는 3분의 2 V여야겠네. 그치? V 리터여야겠네. 그러면은 W몰일 때 3W몰일 때는 2 V만큼 부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지금 반응 후에 단각에 대한 부피는 우리가 모두 구한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C의 질량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C의 지금 몰수를 아는 거잖아. 그치? 몰수를 안다면 얘네들의 분자량을 알아야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그 질량 값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분자량 값이 다 날아가니까 굳이 그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다시 그거를 나타내 보면은 반응 후 1에서 그리고 반응 후 2에서 C의 단위 부피당 질량을 나타내 볼게. 1에서는 지금 전체의 부피가 6분의 5V였고 그치? C의 질량은 어쨌든 몰 곱하기 C의 분자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C의 몰수에 대하여 똑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A가 2였으니까 2분의 W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치? 그리고 실험 2에서는 전체 부피가 지금 2V 리터인 거고 그리고 얘네들의 몰수는 그치 2W만큼이다 라고 찾아줄 수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 약분하고 그리고 이것도 약분 이렇게 하시면은 나오겠죠. 그러면 즉 5분의 3이다 라는 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막 A랑 B, 원자량 B까지 막 해가지고 분자량 B 해서 이제 C의 분자량 B를 구해도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굳이 C의 분자량은 구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죠. 그 이유는 어쨌든 여기서 C의 단위 부피당 질량을 얘네들이 1, 2에서 똑같이 부피랑 C 질량을 나타냈을 때 이 C의 질량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C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썼던 몰 곱하기 C의 분자량이라는 값에서 여기에서 C의 분자량 모두 날아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1에서의 전체 부피, 2에서의 전체 부피, 그리고 C의 각각에 대한 반응에 대한 몰수만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분의 3이라고 2번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아 반응 시킬 때 이렇게 반응 전 그리고 반응하는 그 몰수 그리고 반응 후 남은 몰수를 이렇게 쓰는 버릇을 들여놓으면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를 보기가 훨씬 편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면 1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번을 보니까 반응물이 X2랑 Y2고 A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고 1대 2대 A의 B로 지금 기체들이 반응하고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어. 그리고 표는 반응 전과 후의 기체에 대한 자료인데 지금 일단 일정 온도, 일정 압력이고 기체 1몰의 부피를 지금 주어진 상황이니까 우리가 부피로 나와 있는 값들은 몰수를 일단 변환하는 값을 가져야 우리가 양적 관계를 좀 더 보기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보니까 우리 A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V2라는 값도 구해야 되고 A의 분자량까지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실험 1과 2가 나와 있으니까 얘네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을 하고 이 V1, V2를 아마 구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반응 전에 X2의 부피가 11.2 리터라고 나와 있으니까 1몰의 부피는 22.4이기 때문에 이 실험 1에서 반응 전에 X2의 몰수는 우리가 2분의 1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지금 얘는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반응 후에 보니까 전체 기체의 부피가 16.8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얘가 4분의 3몰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얘네들의 그 첫 번째 실험에 대해서부터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실험 1을 볼게. 여기에서 우리가 반응물은 X2고 이 Y2야. 그러면 얘가 지금 A 해서 얘가 생성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생성될 수 있는 가지수는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아. 일단 반응 전에 X는 2개이고 Y는 4개이기 때문에 반응 후에도 X가 2개, Y가 4개가 되어야 되지. 자, 그럼 만약에 A가 1이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A가 1이라면 A는
x2, y4가 되어야 되겠지. 그치? 이거 말고는 경우의 수가 없지. 그럼 만약에 a가 두 개라면, 그치? a는 x 한 개, 그리고 y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야 반응 후에도 x가 두 개, y가 네 개가 될 수 있어. 자,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상황으로 보자. 얘가 만약에 x2, y4라면 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실험 결과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야. 먼저 실험 1에서 지금 x2는 반응 전에 2분의 1몰이 있었어. 그리고 얘는 얼마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럼 얘네들이 반응을 하는 비는 1대 2대 1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만큼 이제 반응을 하고 얘는 1만큼 반응을 하고 얘는 이제 2분의 1만큼 생성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생성되고 남아있는 애가 2분의 1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2분의 1보다는 더 많은 수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1보다 더 많은 몰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 얘는 지금 일단 첫 번째 결과는 반응 후에 이 전체 부피를 두 개를 더했을 때가 4분의 3몰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이 수보다는 작으니까 맞는 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치? 만약에 이게 성립을 하려면 반응 후 남은 y2의 몰수가 얼마여야 돼? 그치? 얘가 4분의 2에 해당하니까 얘가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럼 얘는 원래 있었던 몰수는 4분의 5몰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경우로 우리가 했을 때 얘는 경우의 수에 부합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2였다면 부합하지 않을 거야. 하나가 안 되면 하나가 되면 하나가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그래도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니까 설명을 해볼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반응 전에 실험 1에서 x2는 역시 2분의 1몰이 있었을 거고, 자, 그러면 얘가 반응을 2분의 1몰만큼 하고 얘는 1몰만큼 하고 얘는 1몰만큼 생성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 지금 y2도 뭔가 남아있어서 지금 부피에 해당하는 몰수를 가지고 있을 건데, 얘네들을 더해서 4분의 3이 나올 수 있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1이 더 크잖아. 그럼 여기 음수가 되어야 되는데 양이 음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 얘가 바로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반응 전에 Y2의 몰수야.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부피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여기에다가 22.4리터를 곱해주시면 얘의 이제 이 몰수에 해당하는 부피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굳이 안 구해도 되지만 구해보면 28리터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V1은 28이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실험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2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실험에서도 어쨌든 화학 반응식 우리가 완결시킨 거는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할게.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얼마가 있는지는 몰라. 그치?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일단 남았어. 그러면 Y2가 다 반응을 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11.2는 2분의 1몰에 해당하고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에 해당하는 몰수는 2분의 2, 그러니까 1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반응 전에 지금 얘는 얼마가 있는지 모르고 얘는 2분의 1몰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얘가 지금 Y2가 다 반응을 해서 반응 후에 질량이 없네. 그러면은 얘가 반응을 2분의 1몰만큼 하고, 그러면은 얘가 1대 2가 되려면 얘가 4분의 1만큼 이제 소모가 되어야 됐겠지. 그리고 얘는 이제 4분의 1만큼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얘가 4분의 1만큼 생성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반응 후에 남은 애들을 더했더니 지금 1몰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반응 후에 4분의 3몰이 남았을 거고, 그러면 원래 있었던 얘의 반응물은 그렇지 4분의 4, 즉 1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가 1몰이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피가 V2 아니야? 그치? 그러면 따라서 V2는 1몰에다가 우리가 1몰당 부피인 22.4리터를 곱한 값에 해당하기 때문에 22.4리터다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 니은 보기를 일단 먼저 보자면 A는 지금 1, A는 지금 A의 반응 개수였지. 그렇기 때문에 1 맞고요. 그리고 V2는 22.4리터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 A의 분자량을 구해야 되는데 A의 분자량은 어떻게 구할까? 그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가 하나 더 있어. 바로 얘네들의 질량값에 해당하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반응 후에 남은 이
4분의 1몰의 Y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지금 0.5g이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Y2의 분자량은 어떻게 구해줄까? 분자량은 몰분의 질량이니까 지금 Y2의 분자량에 해당해서 구하려고 하는 게 몰수가 4분의 1 몰이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질량이 0.5인 거 아니야? 그치? 2분의 1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얼마? 그치? Y의 분자량은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X2의 분자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하면 되겠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몰수에 대한 질량이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4분의 3몰일 때 얘는 21의 질량을 가진다. 그러면은 이걸 계산을 하면은 28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의 분자량이니까 A의 분자는 x2y4입니다. 그러면은 이 x 플러스 4y, 그러니까 x랑 y가 이 얘네들의 원자량이라고 할 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 얘는 이 x는 이 x2의 분자량 아니야? 그치? 그럼 28 더하기 얘는 이 y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이 y에다가 2를 곱한 게 4y니까 4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분자량은 46이 아니라 32이기 때문에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실험이 2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모순되는 거 이게 화학 반응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던 문제였고,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양적 관계를 할 때는 반응 전, 그리고 반응 중, 그리고 반응 후를 여러분들이 나타내시는 게 몰이던 질량이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쓰는 게 간편하다. 한 번 더 연습을 해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2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체 A가 B랑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거고 화학 반응식은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A의 분자량도 직접 주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지금 실험 1, 2를 보니까 모두 다 질량 값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실험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리고 전체 기체 부피가 나와졌고, 그리고 온도압력이 일정하니까 이 부피 B는 몰수비에 비례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응에 대한 질량비를 보고 이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일단 분자량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을 A를 일단 몰수로도 모두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보니까 B의 질량, 그리고 C의 분자량, 그리고 여기에서 뭐 더 반응을 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양적 관계, 즉 얘네들이 얼마가 남고, 그러니까 즉 얘네들이 반응하는 몰수에 대한 B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B의 분자량을 구해서 C의 분자량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자, 그러면 지금 화학 반응식을 오른쪽에다가 한번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A의 질량을 보니까 0.4인데 그러면 A의 분자량이 2이기 때문에 얘를 몰수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0.2몰이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얘는 2배인 0.4몰이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B의 분자량을 알아 몰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을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B의 분자량을 뭐 임의의 B로 잡고 뭐 B분의 22.8, B분의 7.6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어쨌든 B의 분자량은 1과 2에서 동일할 거고 화학 반응식은 같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반응하는 몰수로 이제 B의 몰수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B의 질량이 지금 7.6 그리고 22.8인데 여기에 3배를 하면은 지금 1의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N몰이다 라고 했으면 얘는 3N몰이라고 우리가 둘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먼저 실험 1을 같이 보도록 할게. 그럼 여기에서 반응 전에 A랑 B의 몰수는 0.2몰, 얘는 3N몰만큼 있네. 근데 우리는 얘네들이 반응하는 몰수비를 알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0.2만큼 반응하고 0.2만큼 반응하고 그리고 0.4만큼 생성이 됩니다. 왜 여기서 A가 다 반응하냐면 지금 A의 질량이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실험 1에서는 A가 한 개 반응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후 몰수를 써보면은 3N-0.2가 B가 이만큼 남고, 그리고 이 C는 0.4몰만큼 남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실험 2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실험 2를 보니까 A 더하기 B는 이 C, 이 화학 반응식이 성립을 하는데 지금 반응 전 A의 몰수는 0.3몰, 그리고 B는 N몰이 있습니다. 이땐 누가 다 반응해? 그렇지, B의 질량이 지금 없기 때문에 B가 모두 반응을 하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네들도 이제 B가 N몰만큼 반응하면 얘는 N몰만큼 반응하고 이 N몰만큼 1대1대 2로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남은 몰수는 0.4-N이고 C는 2N몰만큼 남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응 후 남은 얘네들의 몰수 값을 알아.
근데 우리가 부피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얘네들의 이 몰수에 대한 합의 이 몰수 비가 부피 비와 같다라고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험 1에서 얘네들의 전체 몰수는 3n 플러스 0.2 몰이고 이거 대 얘네들을 다 더하면 0.4 플러스 n, 이게 실험 1과 2의 몰수비인데 이게 바로 얘네들의 전체 기체의 부피와 같겠죠. 그러면은 4대 3과 같다라고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내양 외양 같다라고 두면은 1.6 플러스 4n은 9n 플러스 0.6이 되니까 이거를 풀면 n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n이 0.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각각 적어보자면 얘는 얼마가 남은 거야? 그렇지, 0.2 여기다 넣으면은 0.4가 남았고 원래 있었던 이 3n에 대한 몰수는 0.6몰이었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알게 된 값이니까 다 표현을 해놓을게. 그럼 얘는 0.2, 얘는 0.4 이렇게 남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B의 질량 값인 X였어. 그치? 그러면 이 X는 이 0.4몰에 대한 이 B의 질량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N몰일 때, 즉 B가 0.2몰일 때의 질량을 알아. 물론 다른 값을 활용을 해도 돼. 그치? 0.2몰일 때, 여기부터 쓸까? B가 0.2몰일 때 7.6g이라는 질량값을 가집니다. 그쵸? 그러면은 0.4몰일 때는 얼마의 질량값을 가질까? 그렇지. 이거의 2배인, 몰수가 2배가 됐으니까 질량도 2배가 되겠죠. 그러면은 15.2g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X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그러면 X는 3.8이 아니라 15.2이기 때문에 기억을 땡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의 분자량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얘들아, 지금 얘네들의 반응하는 몰수비가 1대 1대 2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C의 분자량의 값을 우리가 구하려면 A의 분자량 더하기 B의 분자량은 이 C의 분자량과 같다라는 것으로 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일단 A의 분자량은 우리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어. B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치? 0.2몰일 때 7.6g이니까 1몰일 때는 얘의 질량이 얼마일까? 그치? 얘의 질량은 38이 됩니다. 왜? 이거 5배 했으니까 이거 5배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1몰일 때의 질량이 바로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38, B의 분자량을 채워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이 C의 분자량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C의 분자량은 얼마? 20이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렇게 해도 돼. 반응 질량비 그리고 몰수비 이런 거를 나타내도 되는데 그러면 또 반응 질량비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화학 반응식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C의 분자량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니은도 틀린 보기에 해당하죠. 그럼 당연히 디귿이 맞겠네. 그래도 우리는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같이 해보자. 자, 실험 2에서 A를 모두 반응시키는데 추가로 필요한 최소 질량을 물어봤어. 그러면 지금 실험 2에서 남은 A의 몰수는 0.2몰이야. 자, 그러면 B가 최소한 몇 몰이 필요할까? 그치? 1대 1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얘가 모두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최소한 0.2몰이 필요합니다. 그럼 0.2몰에 해당하는 B의 질량은 7.6g이다 라고 우리가 같이 찾아줬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B의 몰수를 표현을 해서 얼마만큼의 양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전체 기체의 부피는 반응한 후에 전체 부피의 몰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걸 비례식을 통해서 원래 있던 몰수를 알아내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연습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A랑 B가 반응을 해서 C가 생성이 되는데 A, B의 질량비를 다르게 해서 실험을 1번, 2번을 수행을 했대. 그래서 이제 실험 1에서의 최종 반응물 그리고 2에서의 반응물을 모두 적고 얘네들은 질량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얘네들이 반응하는 몰수비가 정해져 있고 각각에 대한 분자량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반응 질량비도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종이 쳐가지고 잠깐 멈췄다가 바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13번에서 지금 실험 1에서 반응물 A가 모두 반응을 했다고 했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들을 한번 실험 1에 대해서 반응 질량비로서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한번 나타내 볼게. 자, 그러면 반응 전에는 얘네들이 1대 2만큼 있었고 그럼 얘네들이 뭐 5대 10만큼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우리가 아직 몰라. 그치? 근데 반응 후에 얘네들이 10
10대 11만큼 있었대. 자, 그러면 반응 후 이 남은 질량에 대한 B는 반응 전의 질량에 대한 B와 같아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반응 후를 기준으로 두고 반응 전을 맞춰주면은 반응 전에 있는 질량이 이 반응 후의 질량비에 대한 질량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럼 얘네 두 개 더하면 21이라는 질량이 나오는데, 그럼 반응 전에 이 1대2에 대한 비율도 합치면은 이제 K 더하기 2K라고 쓸게요. 이렇게 합치면 21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K는 7이 되겠죠. 3K는 21이니까 그럼 얘는 7대 14의 비율을 원래 가지고 있었을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이 모두 다 지금 A가 반응을 7g만큼 하는 거고 얘는 4만큼 반응해야 10만큼 남겠죠. 그리고 얘는 11만큼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얘들아, 이게 뭐야? 바로 이 화학 반응식에 대한 반응 질량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반응하는 몰수비를 우리가 지금 알고 질량비를 아니까 얘네들의 분자량비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치? 반응 질량비는 7대 4대 11이고 얘네들의 반응하는 몰수비는 2대 1대 2입니다. 그러면은 A랑 B랑 C의 분자량비는 얼마야? 그치? 2분의 7대 1분의 4대 11, 2분의 11 이거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반응하는 분자량, 이 몰수 질량비에 대한 분자량비는 바로 7대 8대 11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2도 이어서 같이 한번 볼게. 자, 그럼 얘들아, 실험 2를 보면은 지금 A랑 B가 반응을 해서 생성이 되는데 역시 얘가 1, 2만큼 남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반응에 대한 질량비가 7대 4대 11이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 숫자를 그냥 그대로 쓰면 분수로 표현해야 돼. 만약에 얘가 이만큼 생성이 됐어. 그러면 얘는 막 11분의 7 막 이렇게만큼 생성이 되어야 된다. 이 반응 질량비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를 그냥 뻥튀기를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2로 나와 있으니까 C가 11에 대한 B를 좀 가져보려면 얘를 우리가 2배씩 뻥튀기를 하면 14대 8대 2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들아, 만약에 얘가 22만큼 생성됐어. 그럼 A는 얼마만큼 생성됐다고 하면 돼? 1대 2니까 11대 22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얘가 22의 질량만큼 생성이 되면 반응을 한 이 B에 대한 질량은 8g이 될 거고 A에 대한 질량은 그렇지 14g이 될 거야. 14대 8대 10, 22로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는 원래 얼마가 있었을까? 11이 남아야 돼. 14를 뺐는데 그러면은 25만큼 있었을 거고 얘는 8만큼 있었겠죠. 이게 바로 뭐가 돼? 바로 X 대 Y가 되는 겁니다. 다 구했네.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볼 수 있었던 거는 이 반응의 후에 대한 이 반응에 대한 질량비는 정해져 있다. 왜? 이 반응 몰수비가 있고 여기에 대한 분자량비는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응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성립을 하는데 우리가 반응에 대한 질량비를 찾아서 굳이 분자량비도 이거 구할 필요가 없었네. 그래도 쌤 습관이어서 미안.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반응 후에 그래서 질량비를 알아. 근데 반응 후에 대한 질량이 진짜 10g, 11g이라면 반응 전에도 10g 더하기 11g인 21g이 있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그냥 숫자를 잡는 거예요. 어차피 B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11이 남기 위해서는 원래 14가 있어야 한다. 이걸로 우리가 반응 질량비를 같이 한번 잡았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2에서도 반응 질량비는 똑같이 성립을 하는데, 근데 쌤이 조금 꼼수를 부렸었던 거는 얘가 지금 적어도 7대 4대 11이니까 얘를 2로 맞추면 얘를 2분의 11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매우 귀찮기 때문에 얘를 11배를 그냥 해줘서 임의의 숫자로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반응 전에 있는 이 질량비를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X 대 Y는 25대 8이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많이 어려운데 이거 말고도 수특 문항도 풀어보면서 한 번씩 더 개념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첫 화학 중간고사 건투를 빕니다. 모두 화이팅! 안녕!